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기본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 F7 누르겠습니다. 자, F7에서 용지 설정을 합니다. 자, 위에 일단 종류가 A4 용지이고, 그리고 이제 210 곱하기 297인지 한눈으로 훑어주시고요. 용지 방향, 세로, 그죠? 그리고 위쪽부터 이 세로는 다 10이었어요. 스핀 버튼 클릭해서 자, 10 지정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은 11. 자, 네번은 그대로 놔두죠. 자, 저는 탭키를 이용해서 하는데 마우스를 클릭 하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자,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로 부분은 모두 10, 가로 부분은 11 설정해 줍니다. 설정이 되셨다면 자, 이제 문제 번호를 만들으셔야 되겠죠. 자, 1점 하고 하나, 둘, 셋, 넷 엔터를 4번 치고 2번도 마찬가지죠. 문제 번호하고 하나, 둘, 셋, 넷. 자, 음소거를 모두 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쪽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Shift, Alt, Enter 눌러서 쪽을 나눕니다. 자, 여기다 놓고 쪽을 나누시면 3번 점 엔터를 4번 하나, 둘, 4번 자, 이렇게 하고 다시 Shift, Alt, Enter 자, 그러면은 3쪽으로 나눠졌어요. 자, 스크롤바를 2번으로 옮겨서 1번 작업을 하고 2번 작업까지 다 끝나면 이제 3번 작업이 들어가겠죠. 3번은 이쪽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쪽 작업은 제 수식 만들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수식 만들기 제가 예제를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작으니까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3번의 1번 문제입니다. 이 3번의 1번 문제 보이시죠? 얘가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수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행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 행렬을 안에 무슨 콤마가 없다든가 뭐 수식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면 그 행렬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연산자가 들어있어요.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라든가 뭐 곱하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다든가 이러면 기호를 같이 찾아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1번에서 여기 3번에 문제 번호 1번, 2번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안 써주시면 이 상태도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가로 열고 1번 한 칸 띄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출력 형태랑. 자, 얘를 할 때는 단축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를 만들 때는 컨트롤 N T 테이블의 약자인 T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죠. 근데 이 수식은 매티매틱스 해가지고 M자를 씁니다. 그래서 컨트롤 N M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커서가 여기 있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NM을 오른손으로 N 누르고 M 칩니다. N 다시 컨트롤 NM 이렇게 자, 왜 안 뜨는 거예요? 떴죠? 아, 늦게 떴어요. 컴퓨터가 좀 늦게 뜨네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수식 편집키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A 대문자네요. 그러면 한영키 누르고 A 입력을 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A까지 해야지 대문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R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로 열고 1 플러스 R 가로 닫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다음에는 위첨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위첨자 보이시죠? 위첨자. 위첨자예요. 위첨자는 위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버전에 따라서는 얘가 네모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A의 아래첨자, A의 위첨자 여기서 고르시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위첨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얘를 선택하면 자 첨자는 일반 글자의 4분의 1 크기죠. 자 N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동을 해야 돼요. 커서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글자를 이코를 쓰게 되면 이 지금 4분의 1 글자 첨자 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기본 크기로 이동을 하려면 탭키나 아니면 방향키인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냥 오른쪽 화살표키 방향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키보드에 방향키 있으시죠? 자, 키로 한번 해서 자, 커서의 모양이 기본 크기로 돌아오면 그때 이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방향키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항상 오른쪽 방향키 쓰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분수죠. 분수니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난 메뉴 중에서 이렇게 네모분의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분수입니다. 비슷한 형태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해서 위에 네모 안에는 이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죠. 여기 첨자 있네요. 위첨자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해 봅니다. 자, A 가로 열고 다시 가로 열고 1 플러스 R 가로 닫고 자 여기 첨자 있으니까 이 첨자를 한번 눌러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요. 그쵸?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면 올라가죠. 자, N 자 다음에는 커서를 기본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화살표키 방향키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바로 내려와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까지 해주고 가로 닫고 자,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키나 탭키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오른쪽 방향키를 잘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오른쪽 방향키 하면 밑으로 내려오죠. R. 자, 끝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20점짜리인데 여기서 한 개라도 틀리면은 그냥 20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잘 보고 하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나올 때는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닫기를 선택을 하면 자, 얘는 그림 글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얘를 수식을 그냥 만든 그림 글자지 얘를 계산을 한다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만들어진 수식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우스로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돼요. 혹시 필요하거나 그러면 수정을 할 상태가 된다. 그러면 수식에서 만들어진 수식에서 더블 클릭해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나가기에 다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칸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띄었으니까요. 자, 1번 문제는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페이스바를 조금 띄어서 여기다가 2번 출력 형태처럼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물론 2번을 밑에다가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 줄에다. 하지만 그냥 출력 형태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얘도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BC, 그 다음에 XYZ, 그 다음에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컨트롤 NM
수식을 할 때는 단축키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외워둡니다. 컨트롤 N-M 누릅니다. 그러면 수식 편집기 활성화되면 얘처럼 입력을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가로 열고 A, B, C 눌러도 돼요. 그쵸? 그렇지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행렬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기호가 연산 이게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라든가 뭐 이런 게 콤마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행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행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들이 있죠. 근데 거의 주로 여기 이 모양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행렬 나오죠?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이 1행인데 자, 글자가 열은 1열, 2열, 3열이에요. 그쵸? 자, 1행에 1열, 2열, 3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열 있는 걸 선택해야 돼요. 모양은 가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자,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얘하고 얘예요. 그쵸? 그런데 얘는 1열, 2열이고 얘는 3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주로 이걸 선택을 합니다. 자, 다시 3열, 3행 3열짜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는 1행이에요. 1행. 한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두 줄은 없애야 되죠. 2행을 없애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행렬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부분이 이 밑에 있어요. 얘는 행을 삭제하는 거고 얘는 열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을 없애야 되니까 이 첫 번째 거, 첫 번째 보면 네모 잔잔한 네모들이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없애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두 번을 클릭을 해서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B, C를 입력합니다. 자, A 입력하고 탭키나 방향키. 자, B 입력하고 방향키. 자, C 입력합니다. 또 방향키. 이렇게. 자, 얘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열로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행렬로 들어가서 다시 3행 3열짜리 행렬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열을 없애야 되죠. 지금 1열밖에 없어요. 2열. 그러니까 두 칸을 없애야 돼요. 그죠? 자, 열을 없앱니다. 열을 없애는 건 밑에 있는 이 메뉴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클릭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없어졌어요. 자, 그럼 X 입력을 합니다. X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Y 오른쪽 방향키, Z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 방향키. 그럼 커서가 원래의 위치로 오면은 equal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얘는 물론 행렬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 행렬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연산자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직접 써줍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가로 닫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되셨으면은 나가기, 넣기 하면 되죠? 넣기. 자, 그러면 20점, 20점 끝난 거예요. 자, 천천히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점수를 그냥 따는 거죠. 근데 여기 점수 따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실수를 하나 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점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제가 닫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기출문제 1번을 한번 활성화시켜 드릴게요. 자, 이 3번 얘 클릭해서 3번에 1번 클릭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지우고 자, 2번도 클릭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다가 자,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쭉 있는데요. 1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들께서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고 혹시 안 되면 제가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만
한번 행렬 문제죠. 자, 얘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거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자, 보이실까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2기호 있죠, 선생님? 2기호요. 2기호. 자, 2기호는 메뉴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기호들이 비슷한 메뉴를 여기 화살표 메뉴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혹시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문자 A, 아이고, A equal, 자, 여기 행렬이죠? 행렬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지금 2행짜리니까 가로로 된 게 2행짜리가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그리고 방향키 B, 방향키 C, 방향키 D, 그리고 방향키 한 번 더 가고 콤마, 그리고 다시 B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제가 B 입력을 하면 한 칸 띄었습니다. 자, 이거 여기 한 칸 띄었으니까요. 다시 동일하죠? 자, 이번에는 동일한 2행 2열자리를 선택하고, 자, P, 방향키, Q, 방향키, R, 방향키, S, 가로 닫고, 됐죠? 가로 닫았죠? 자, 방향키. 자, 다음에 얘와 같은 기호예요. 화살표 기호가 비슷한 걸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 있네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다시 A 누르고 자, 플러스 B equal 다시 얘는 어때요? 3행 3열짜리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거 A 플러스 P니까 2행 2열짜리예요. 그죠? 2행 2열. 자, 여기서는 2행 2열짜리 그대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삼행삼열자리를 해서 행렬을 없애시면서 이런 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행렬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B 플러스 Q, 다시 방향키. 방향키 오른쪽 화살표키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C 플러스 R, 방향키, D 플러스 S. 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죠? 자, 됐으면 나가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맞히시면 돼요.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른 문제 좀 특이한 문제. 자, 얘도 뭐 이런 기호는 어디서 구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컨트롤 NAM 했을 때 자, 이 기호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기호. 여기 보면은 여기 같지 않다. 여기 기호 있죠. 여기 이런 기호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또 여기 루트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절대값 위에 자, 루트 있죠. 루트. 그리고 AB의 성분이 있는 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성분이 있죠. 여기죠. 장식기호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5번. 5번 한번 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도 있죠. 루트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아예 해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 성분이 있는 문자, 장식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대문자로 A, B 입력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퀄도 성분이 이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까지 썼으면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이퀄 눌러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는 루트네요. 루트는 여기 있죠. 근호가 있습니다. 여기. 자, 해놓고 이쪽에 네모에는 글자가 없어요. 지금 문제에 보면. 자, 네모 안은 비어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모가 있어도 얘를 지우려고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가로 열고, 자, X. 그 다음에 첨자가 아래 첨자네요. 그러면 여기서 첨자를 아래 첨자이죠. 얘를 하면은, 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첨자 상태니까 방향키를 가야 되겠죠. 화살표키를 한 번 더 눌러서 마이너스, 다시 X. 자, X 입력하고 다시 아래 첨자 눌러요. 그렇죠? 그리고 1. 다시 뭘로 가야 돼요? 화살표 키로 가야 돼요. 여기서 화살표 키를 가지 않으면 이 아래 첨자만큼의 가로가 4분의 1 크기를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원래의 글자 크기를 만들고 가로를 닫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뭐예요? 첨자네요. 자, 그러면 위첨자하고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방향키를 해서 원래 정상 크기의 커서가 되면 플러스 가로 열고 자, Y 다음에 아래 첨자네요. 자, 아래 첨자 자, 여기서 아래 첨자 선택하고 2 숫자 2 입력하고 방향키 가고 마이너스 Y 아래 첨자 다음에 1 다음에 방향키 또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다음에 위첨자 2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 맞네요. 저는 여기서 근호가 여기까지 없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근호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랬을 때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근호가 없어지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넣기 해서 두 번째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식을 하나만 더 해보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해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몇 번에 뭐가 안 된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문제 유형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리밋 문제가 있네요. 그쵸? 자, 얘 한번 해보세요. 문제 유형 10번. 자, 요거 하실 수 있는지 해보실까요? 자, 제가 지웁니다. 다 모두 지우고 얘를 컨트롤 NM 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자, F에 여기 어퍼스트로피 있죠. 이거는 키보드에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콧다운표 입력하시면 돼요. 엔터키 왼쪽에 있는 콧다운표를 누르면 얘가 어퍼스트로피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쭉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델타 기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밋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서 선택해서 극한 기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네. 저는 수식 편집기에 나가기 키가 없죠? 있을 텐데요. 선생님 여기 있죠? 맨 끝에 위에 네, 여기 그게 넣기. 없어요. 수식 편집기에 넣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방향, 네, 좌우 X를 한번 편지만 닫아보시면은 있어요. 나오나요, 선생님? X를 닫으면은 나오죠?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여기다가 A 플러스 B 하고 X를 한번 닫아볼까요? 넣을까요? 그러면 넣기 하고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네. 이렇게 나오죠? 예, 나오나요, 선생님? 네, 나오죠? 나왔는데, 닫기를 하면 돼요, 그럼. 네, 여기가 음, 예, 닫기, 여기 넣기를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 메뉴가 네. 없다 그러면 요 닫기 X를 끝으로 음, 누르셔서 넣기를 해주세요. 메뉴가 나오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메뉴가 다 있을 텐데 없네요, 선생님. 자, 일단은 한번 문제 유형 10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어제 그 인스타에서 받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외국인 예멘의 어떤 남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인스타를 보면서요. 근데 제가 이게 예전에 로맨스 스캠이라는 그게 이제 의심이 돼서 바로 차단을 해버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도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직도 이게 어,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요. 로맨스 스캠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아는 분이 당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이제, 보통은 외국인들이 그 거의 대부분은 나이지리아, 뭐 가나 쪽 있잖아요. 그런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근데 TV에서 그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쪽 아프리카 쪽 지역 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전문 보이스피싱처럼 컴퓨터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 스웨덴이나 이런 쪽을 그런 이제 피싱을 하다가 이제 아시아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을 거의 대부분들이 보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멘 미군 의사 사칭, 변호사 사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진들 있잖아요. 동영상이니 뭐니 이런 거를 쭉 보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거를 다 말하자면 사칭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흑인이 다른 미국의 멋진 어떤 사람을 말하자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개인정보를 다 말하자면은 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도용을 해가지고 다 자신인 것처럼 해서 이제 상대에게 이렇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말들 뭐 이런 거 그런 걸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국으로 자기가 정착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그게 부분이 남자분들한테는 여자 군인이라고 미국의 뭐 여자 군인 변호사 또는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예멘에 파견되고 뭐 거의 예멘 파견이더라고요. 그쪽이 분쟁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아는 분 한 2, 3년 전에 다녔어요. 이제 그분이 몇 천만 원을 보냈어요. 완전히. 그때 이제 시작이 됐대죠. 근데 아직도 그렇게 성행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시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차단.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다 되셨을까요? 자, 다 되셨으면 제가 해야 될까요? 혹시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제 기출문제 책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카톡방에 올려드리고요. 자, 얘는 닫고 혹시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서 다음 시간 몇 번 안 된다 말씀하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나가보겠습니다. 4번을 제가 그리기도 예제. 혹시 지금 소리가 이렇게 강아지가 장구대를 하네. 옆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장구대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이렇게 이번에는 이거 4번 문제예요.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은 4번은 이게 도형을 다루는 문제예요. 이렇게 도형 다루는 문제인데 보면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모든 도형은 뭐 이렇게 글맵시 지정된 그림 포함을 해서 출력형 대화같이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시기 전에 3번 작성하시기 전에 이쪽에 보면은 글맵시가 있어요. 글맵시나 또는 그림을 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 하이퍼링크를 글맵시에 지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림에 지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이 하이퍼링크를 보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의 제목에다 책갈피를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3번 지금 4번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이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라는 거를 사실은 맨 여기 3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3쪽의 첫 번째 줄에다가 여기는 문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문서 작성의 제목이 얘예요.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
이거 제목이거든요. 여기다가 일단 얘부터 먼저 써주겠어요. 자, 쓰겠습니다.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시를 가. 이게 제목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 장에 문서 작성하는 그 내용의 제목인데요. 자, 얘를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나중에 하이퍼링크를 하래요. 근데 이 부분을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3쪽에다가 제목을 쓰고, 얘에다가 책갈피 설정을 아예 해주자고요. 여기서 3쪽에. 자, 입력을 다 하셨다면 커서를 이 탈바꿈으로 하는 제목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앞에다 놓고, 자, 책갈피는 입력에 입력 메뉴를 눌러보세요. 자, 입력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 리본 메뉴 중에서 여기 책갈피 있습니다. 자, 책갈피 여기서 하셔도 되고 또는 목록 버튼을 눌렀을 때 맨 밑에 책갈피 있죠. 여기서 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죠. 자, 제가 입력을 눌렀을 때 밑에 나오는 리본 메뉴 중에서 이 책갈피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갈피. 자, 책갈피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책갈피 창이 활성화가 되면 자, 얘는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를 이동했는데 여기 책갈피에 지정할 제목 글자가 그대로 여기 나오죠. 그죠? 나오니까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넣기. 만약에 여기가 제목에 있는 것을 책갈피로 이름이 틀리게 나와요. 책갈피 지정한 이름이 만약에 탈바꿈으로 해라. 탈바꿈으로 지정한 이렇게 나오면 여기 탈바꿈만 고쳐주면 돼요. 이 책갈피 이름을. 여기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써주고 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책갈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3쪽으로 와서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걸 해줍니다. 물론 나중에 해줘도 되는데 이정 먹고 번거로울까봐 그냥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서 작성하는 것 중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4번에 이 작성하는 그리기 도구 몸에서 여기 그리기 문제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도형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도형이 어떤 거예요? 이게 네모예요, 네모. 맨 밑에 큰 네모란 말이에요. 자, 이 네모는 어떻게 지정을 하라고 나왔느냐면 문제가 여기 크기를 125 곱하기 105로 하래요. 그리고 다른 지정이 없어요. 그쵸? 색상을 어떻게 하란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다 도형의 면색에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곱셈을 제외하고 다른 색 아무거나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 색상 밑에 아무 색이나 지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형들 중에서 맨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작업을 한다.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도형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도형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올라올 수도 있고 막 이래서 나중에 얘를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맨 밑에 있는 도형을 그리면 위쪽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4번에서 저는 엔터키를 좀 내려서 이렇게 또는 방향키로 와서 한 이 정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사각형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입력에 도형이 직사각형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그냥 잘 조그맣게 그려줘요. 일단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자, 그럼 개체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크기가 125 곱하기 105를 하래요. 항상 크기는 기본에서 하시면 돼요. 자, 기본에 옆에 너비 높이가 있죠? 자, 너비 125 스핀 버튼 누르고 125 입력하고 자, 높이 스핀 버튼 누르시고 105 입력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치가 있죠, 위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위치는
자, 크기를 여기서 결정하고 위치는 맨 밑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처음으로 그린 거 있죠? 맨 밑에 있는 거는 반드시 글 아래, 글 밑으로. 네 번째 거. 자, 글 뒤로.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맨 밑에 깔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 자, 얘로 선택을 하고 맨 바닥에 있는 것만 요 글 뒤로 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채우기 메뉴로 갑니다.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 자, 색에서 면색 아무 색이나 하라 그랬죠? 예, 이 비슷한 그 색상으로 저는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색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위치에다 한 이 정도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이쪽 면을 조금 얘를 확대를 해놓고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게 어떤 도형이에요? 이 동그라미 도형이죠? 이 동그라미. 타원의 동그라미가 이 도형의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도형도. 자, 맨 밑에 깔린 도형부터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타원 선택하고 얘도 그릴 때 반드시 이 위에서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선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경계선에다. 그래야지 나중에 얘를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위에다 그렸는데 이 도형이 얘가 얘를 가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 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이제 도형을 그릴 때는 만약에 원래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 위에 경계선에다가 일단 이렇게 그려 놓으시라고요. 경계선에다. 그러면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크기를 120 곱하기 50으로 하라고 그러고 또 색상은 뭐 지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더블 클릭 같은 방법을 합니다. 자, 크기 기본으로 가야죠. 기본에서 여기서 120 그다음에 탭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여기는 50 높이는 50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맨 밑에 거는 제가 위치를 글 뒤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글 앞으로 하시는 거예요. 글 앞으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위치, 크기. 자, 두 번째부터는 모두 다 위치를 글 앞으로 한다. 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면색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한다. 노란색이니까 저는 노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조그맣죠. 요만하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제가 얘를 조금 옮겨볼까요? 이 정도에다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막 떨려서 손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화살표키로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로 눌러주고 나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셨죠?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이 부분이래요. 자, 신명나는 탈점, 살 만나는 세상 이 부분을 또 만들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타원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반원 모양이죠. 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반원 모양이거나 모양은 얘는 이 타원이랑 완전히 좀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입력에 다시 한번 직사각형 선택하고 얘도 경계선에서 일단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크기부터 하면 되겠죠. 기본에 125 곱하기 15. 여기다 125. 15. 다음에 얘는 반드시 위치는 글 앞으로. 맨 밑에 있는 것 빼고는 다 글 앞으로예요. 자, 다음에 선으로 갑니다. 선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선에 가보면 여기 모양이 곡률 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얘 모양은 둥근 모양이 있고 반원이 있네요. 얘는 반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원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채우기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면색을 파랑을 해라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면색을 파랑으로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파랑 선택을 하고 설정을 했어요. 자, 들어갔지? 이렇게? 자, 다음에 이에 대해서 글자로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쓰라 그러냐면 도둠체 25에 흰색으로 하고 이렇게 정렬을 가운데로 하래요. 자, 얘는 저는 여기다가 맞춰놓고 이렇게 맞출게요. 자, 잘 안 될 때는 방향키로 이렇게 갖다 놓고 적당히 맞추면 되겠죠. 그죠? 밑에 글맵시하고 그림이 들어가니까 잘 위치를 맞추면 돼요. 자, 글씨를 쓸 때는 마우스 우클릭, 도형 안에 글씨를 쓸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자, 그리고 커서가 있는 곳에서 물론 다 쓰고 블록을 잡아도 되고 커서가 보이면 그때 서식 표시줄에서 이 글꼴과 크기와 색상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 서식 표시줄 맨 위에 글꼴 이 부분에서 자, 여기다 클릭을 하고 아이고 다시요. 여기다 선택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22포인트 22 엔터 해놓고 색상은 흰색 흰색을 선택을 합니다. 가가가가 있는 곳 여기에서 흰색을 선택을 하고 글자를 쓰면 되겠죠. 글자는 신명 나는 탈춤 서운한 나는 항상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돼요. 즉 제가 선택한 거는 이 도둠과 22와 그 다음에 글자 색, 이 부분 했죠. 그리고 또 가운데 정렬까지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정렬을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가운데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글상자 안에서 가로나 세로나 다 정가운데에다 글자를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세로가 잘 안 맞춰져요. 그럼 여기 글상자 있죠. 더블 클릭했을 때. 그때 보통은 제가 여기를 왜 선택을 안 했냐면 기본이 보통은 가운데로 세로가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안 한 건데 혹시라도 이게 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설정. 자, 여기 위로 올라갔죠. 이럴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글상자에서 여기 정렬, 여기 세로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글자를 봤을 때 정 가운데로 안 와 있으면 가로는 여기서 정렬을 하는 거죠. 자, 세로는 더블 클릭해서 글상자에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직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니까 수평만 맞추면 돼요. 근데 했는데 시험장에 이 글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글상자에서 얘를 가운데로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되셨다면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아이고 네, 다시요. 자, 이거 자꾸 넘어갔어요. 스크롤바 때문에 스크롤바를 건드렸더니 이렇게 넘어갔어요. 조금 더 크게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글맵시. 자, 글맵시.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도형은 맨 밑에부터 순서대로. 지금 우리 여기 다 같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글맵시를 이용해서 한국 전통 탈춤을 하래요. 그러면 글맵시도 개체니까 다 입력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자, 입력의 글맵시. 보이시죠? 자, 입력에 글맵시 선택합니다. 자, 글맵시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글맵시에 들어갈 글자, 한국 전통 탈춤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지금 얘는 자, 글맵시를 이용해서 역갈매기형 수정을 하래요. 자, 글맵시 모양 여기서 역갈매기. 자, 그냥 이 모양을 보시면 돼요. 얘죠? 여기 가보면 역갈매기 수장 이렇게 나타나요. 글맵시 모양에서 역갈매기 수장이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타나서 얘를 선택을 하면 돼요. 모양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자, 글꼴은 뭘로 하래요? 굴림의 빨강으로 하래요. 이거 여기서 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해도 돼요. 자,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 글꼴까지 굴림 선택하면 되죠. 자, 굴림을 찾기가 어렵다. 스크롤 바로 내리셔서 아니, 굴림은 스크롤 바로 올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위로. 기본 글꼴들이 위에 있으니까요. 스크롤 바를 위로 올리셔서 굴림 선택하면 굴림이 되죠.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자, 다행히 제가 만들었을 때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커서가 혹시 이 안에서 글맵시를 한다든가 이런 데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생겨요. 그러면 얘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나빠요. 반드시 커서는 우리 글맵시 할 때는 이 밑에 4번 번호 밑에다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밑에다 커서를 놓고 글맵시를 만들 때는 커서 있는 곳에 얘가 글맵시가 생기기 때문에 커서가 이 안에 있으면은 선생님들께서 이거 끄집어서 뭐 컨트롤 X나 컨트롤 V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작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글맵시를 할 때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얘를 글맵시를 선택해서 만든다.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일단 여기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와 색상을 결정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 그러면 개체 속성 나왔어요. 자, 크기 얼마로 하래요? 45 곱하기 35. 자, 다시 한번 45. 그 다음에 여긴 35. 그 다음에 얘도 항상 위치는 글 앞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색상은 얘는 색상이 채우기로 색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채우기에 가서 얘 뭘로 했어요? 빨강으로 하래요. 빨강. 그럼 연색을 빨강으로 하면 되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글꼴이 여기 글자가 잘못 썼다든가 여기 모양이 역갈매기형 수장으로 안 돼 있다든가 하면 이쪽 글맵시 여기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굴림 여기서 다시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고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나요? 글맵시에 아까 썼던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설정합니다.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세부 조정은 방향키로 이렇게 살살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빈 곳에 클릭.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넣으래요. 이렇게 그림. 자, 그림의 위치를 보면은 내 PC의 문서의 R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로고 2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만 조절하고 그림은 회색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그림을 위치를 찾아서 해야 되겠죠. 자, 얘도 개체니까 개체는 다 입력 메뉴에 있는 거예요. 자, 입력에 그림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올 때 여기 쓰죠. 자, 그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그림이 있는 위치를 선택해 달라고 창이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면 내 PC의 문서에, 여기 문서 폴더죠. 우리 그 파일 저장하는 그 부분이에요. 문서 폴더에 ITQ 폴더 더블 클릭. 자, ITQ 폴더 없으시면 만들어 놓자고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자, 문서에 픽처 폴더 이렇게 여기에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여기 없어요. 여기다가 픽처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픽처 폴더 물론 여기다 복사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어디다가 했어요, 선생님?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있잖아요. 다운로드 받은 거 바탕화면에다 하셨나요? 혹시? 다운로드 지난번에 용진출판대에서 받은 거요. 자, 만약에 저는 어디다 받아놨느냐면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지난 시간에 받아놨던데 갑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받아놨던 거 있죠? 그 폴더를 찾아보세요. 어디다 하셨는지. 저는 ITQ 폴더에 1일차에 안 났네요. 여기 네오 버전 여기다 놨나 봐요. 여기다 넣었더니 여기 받아진 게 있네요. 거기 보니까 픽처 폴더가 있어요. 픽처. 자, 혹시 이 픽처 폴더가 없다 그러면 아무 그림이나 일단 컴퓨터에 있는 아무 그림이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를 하라 그랬어요? 로고 2 얘를 가지고 오래요. 예. 그죠? 이 로고 2를 가지고 오고 자, 다음에 여기 문서의 포함이라고 나와 있죠? 문서의 포함. 이게 가지고 올 때 아예 밑에 보면 이게 문서의 포함 이게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선택은 돼 있는데 이게 문서의 포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 하면 다른 데서 해도 돼요. 자, 일단 그림만 가지고 올게요. 자,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려주면 돼요. 일단 얘도 경계선에다 일단 그리세요. 자, 뭐든지에다 경계선에다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자, 그리고 크기는 얼마로 하라고요? 40 곱하기 30. 자, 40. 여기 30. 다음에 위치는 항상 세 번째 글 앞으로. 자, 맨 밑에 거를 뺀 나머지는 다 글 앞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해서 회색조로 하래요. 자, 그림이라는 탭으로 갑니다. 자, 위에 그림 탭 메뉴를 선택을 해요. 네, 그림 탭. 자, 그러면 여기 문서에 포함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여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문서에 포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서를 불러올 때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림을 할 때는 여기 체크되어 있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색조 밑에 그림 효과 있죠? 여기 그림 효과. 여기서 흑백을 해라 그러면 흑백, 회색조로 해라 그러면 회색조 선택하면 돼요. 자, 회색조 선택합니다. 이렇게 클릭, 설정.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원하는 데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다 됐으니까 갖다 놓고 자, 방향키로 위치를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클릭. 됐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위에 건 다 만들어졌고 자, 잠깐 보니까 여기 한국 전통 탈춤 있죠? 여기를 여기 뭐 하이퍼링크를 하래요. 하이퍼링크. 아까 우리 이거 책갈피는 지정을 했잖아요. 자, 하이퍼링크 하는 거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 전통 탈춤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하라 그랬어요. 자,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내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자세한 정보가 있는 것을 이동해 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링크한다 그러죠. 하이퍼링크한다. 제가 줌 링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줌으로 연결되죠. 그게 하이퍼링크 기능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럼 얘를 하이퍼링크를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 하이퍼링크 여기 있어요. 밑에 하이퍼링크 클릭. 자, 글맵시에다 하이퍼링크를 해라. 그럼 글맵시를 선택하고 우클릭. 그림에다 해라. 그러면 그림 선택하고 우클릭. 하이퍼링크 들어갑니다. 자, 하이퍼링크에서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이게 한글 문서죠. 한글 문서. 한글 문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한글 문서 선택을 하면 책갈피 지정한 게 여기 나타나요. 자, 여기 있죠. 밑에. 예자 여기로 아까 책갈피 지정했기 때문에 책갈피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얘를 선택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넣기를 합니다. 자, 넣기를 하면 끝났어요. 자, 빈 곳에서 클릭을 해제하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그러면 얘가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3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자, 다시 자,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키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려면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을까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든가 잘 안 된다 그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선생님, 네, 선생님 다시 고치면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시 한국 고치려고 네, 하면요. 자, 잘못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고치려고 하는 네, 건가요? 네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고 그냥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하이퍼링크 고치기 나오죠? 또는 하이퍼링크 지우기도 있죠. 그죠? 완전히 지우려면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하시고 하이퍼링크 고치기를 누르려면 고치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내 문서의 처음으로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고쳐주거나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가 없어져요. 컨트롤 키를 눌러도 안 나와요. 그쵸? 하이퍼링크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아까 여기 책갈피로 얘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책갈피를 지정을 했는데 책갈피 지정한 거 이것도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책갈피 이거 안 보이잖아요. 여기 보기 누르면 여기 보기에서 보기를 이렇게 딱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판보 있죠. 조판보. 조판보를 누르면 밑에 책갈피라고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나오죠. 책갈피. 그러면 얘를 마우스를 앞에다 놓든 뒤에다 놓든 해서 딜리트를 지움하면 이 책갈피도 삭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잘못 지정을 했다면. 그럼 지금 책갈피 안 지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이 3쪽에 있는 제목에다가 탈바꿈이라는 이름으로 책갈피를 지정하래요. 그러면 커서를 여기다 놓고 책갈피가 지정이 돼야지만 하이퍼링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책갈피 지정이 먼저예요. 자,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 앞에다 커서를 놓고 자, 여기다 놓습니다. 자, 아까처럼 책갈피 지정 다시 해볼게요. 자, 입력에 책갈피 클릭. 그때 이름을 저는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라고 나왔는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탈바꿈이라고. 그럼 탈바꿈이라고만 써볼게요. 탈바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탈바꿈으로 책갈피 이름을 지정하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자를 넣어줘요.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넣기 하면 얘가 책갈피가 등록이 됐어요. 물론 이게 조판보를 놓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눌러서 저는 그냥 조판보를 이렇게 해제하는 거죠. 없으면 그럼 얘가 깨끗해져. 하지만 설정은 되어 있죠. 자, 책갈피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하이퍼링크를 여기다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림에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도형에다 할 수도 있고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문자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디다 하라 그러냐면 이 한국 전통 탈춤 글맵시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하래요. 문제가. 그럼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한글 문서에 지정한 탈바꿈이 여기 있네요. 이름이. 그죠? 탈바꿈을 넣기를 해요. 그럼 이거 지정이 됐어요. 잘 지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지정되어 있는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는
그 도형이나 글맵시나 또는 그림 위에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손 모양으로 바뀌면 그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이동이 되면 잘 지정이 됐다 보시면 돼요. 3쪽으로. 되셨죠? 자, 연습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 밑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얘도 밑에 밑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맨 밑에 있는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에 대한 문제는 여기 보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먼저 이 직사각형 문제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타원은 이거죠. 얘는 이 형식대로 하고 얘는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 형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직사각형부터 합니다. 자, 입력에 직사각형 선택해서 항상 경계선이나 밑에다가 아시겠죠? 자, 저는 이 경계선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더블 클릭. 자, 직사각형의 크기 7 곱하기 15네요. 자, 7 곱하기 15, 7. 너비는 7. 그 다음에 높이는 15. 그 다음에 반드시 위치는 글 앞으로. 자, 반드시 위치는 글 앞으로입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임의의 색을 하라 그랬네요. 아무 색이나. 자, 선색, 여기 채우기, 선색이 아니라 채우기에서 면색을 아무 색이나. 이 색이랑 다 틀려도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색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얘 만들어졌어요. 타원을 또 그리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자, 이 옆에다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그릴 때 아주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얘를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아주 정원이 그려져요. 정원일 경우에. 자, 근데 잘 그릴 수 있으면 대각선으로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리셔도 되겠죠. 자, 더블 클릭. 자, 얘는 12 곱하기 12 기본에서 자, 여기 선택할 때 제가 스핀 버튼을 눌러도 되고 그냥 블록을 정해서 이렇게 12 또 밑에도 블록을 정해서 12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 앞으로 그리고 면색은 흰색을 하래요. 자, 이거 흰색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냥 투명한 걸 여기 흰색이네요. 흰색이니까 투명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면색은 앞에 있는 이게 흰색이야. 하양이 흰색입니다. 자, 흰색 가고 다음에는 그냥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향키로 위치를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됐죠? 이렇게. 그리고 얘에 대해서 오른쪽 우클릭 해가지고 가라고 입력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자, 커서가 생성이 되면 글꼴을 궁서에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맞춰주면 되겠네요. 위에서 서식 표시줄 해서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궁서 엔터 그 다음에 20 엔터.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줍니다. 그리고 가 입력을 하면 끝났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긴 글상자를 합니다. 자, 얘의 조건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글상자를 이용해서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래요. 자, 여기 도형 중에서 글상자가 가로 글상자가 있고 세로 글상자가 있죠? 그 여기 앞에 있는 가로 글상자로 할게요. 가로 글상자. 자, 선택을 하고 대충 이 옆에서 드래그할 때 가능한 한 길게 해주세요. 가능한 한. 왜냐면 긴 글자가 얘를 복사할 건데 복사할 때 긴 글자가 다 들어갈 만한 크기로 가장 이렇게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장 긴 글자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길이를 얼마로 해라 하는 게 없어요. 그쵸? 여기 글상자 이용하라는 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글자를 입력할 때 보니까 뭐라고 입력이냐면 궁서의 20포인트 가운데 정렬하래요. 그럼 저도 여기다가 자, 궁서 엔터 2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 글자를 씁니다. 자,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얘는 글상자니까 밑에서 이렇게 클릭했다가 점이 없으면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I자 모양의 커서로 바뀌면 글자가 입력 가능한 상태죠. 글상자니까 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재미를 만드는 판 입력을 하고 자, 이 도형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하라 그랬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더블 클릭할 때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맞춥니다. 이렇게 글자 있는 곳에 가면 얘가 I자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얘가 개체 속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경계선에다가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때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개체 속성이 나오면 그때 자, 선 종류를 파선이나 점선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선으로 가면 되죠. 선에서 종류 여기 있죠? 여기서 점선이나 파선. 자, 점선. 보통 파선을 많이 해요. 얘는 파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선을 합니다. 자, 파선. 그리고 점선은 가늘게 나오는데 어떤 걸 해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색을 투명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채우기에 가서 면색은 투명은 색 채우기 없음 하면 돼요. 색 채우기 없음. 또는 색에서 얘가 없음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이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기 색 채우기 없음. 이걸로 그냥 하세요. 색 채우기 없음. 이게 투명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배경이 보이는 거죠?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됐다면 자, 얘를 다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 거예요. 얘를. 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맘대로 어떤 거를 선택하든 선생님들께서 편리한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선택. 자, 도형을 하나 선택했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면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다시 클릭, Shift 키 누르고 클릭. 자, 그리고 마우스를 끌으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제가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 메뉴가 나타나죠. 그때 도형 메뉴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옆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개체 선택이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다시 개체 선택. 얘를 선택하고 선택해 주셔도 돼요. 자, 얘를 선택하고 선택을 해봅니다. 자,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네모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 완전히 포함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완전히 위에 있는 네모 안에 완전히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얘를 해제할 때는 ESC 키, ESC,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서 해제하면 돼요. 자, 클릭, Shift, 클릭 하셔도 되고 또는 클릭을 아무거나 도형을 선택해 놓고 위에서 개체 선택하는 걸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된다. 편리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자, 도형 있는 곳에다 갖다 놓고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고 자, 다음에 얘를 복사할 때 도형을 복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됐죠. 그런데 밑으로 똑같이 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변형을 주지 않게 똑바로 내려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라든가 정원을 그릴 때라든가 아니면
정사각형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면 아주 똑바른 정사각형 이런 게 그려지듯이 마찬가지로 복사할 때도 컨트롤과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복사되면서 똑바르게 얘가 내려와요.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컨트롤 키는 복사하는 키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거기다 Shift 키까지 같이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잘 안 되시면 그냥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잘 끌어주시면 돼요. 밑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울게요. 네, 되셨나요? 그리고 고쳐쓰기만 하면 되네요. 자, 여기 나 지우고 여기는 다. 자,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를 즐거움이 있는 축제.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블록을 정해서 웃음이 묻어나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밑에 색상은 여기 도형이 각각 다른 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색을 해야 돼요. 만약에 똑같은 색을 했다. 감점이에요. 이것도. 왜냐면 얘가 색상은 아무 색이나 해도 되지만 반드시 다 달라요. 여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감점이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여기서 채우기 하고 색깔 아무 색이나 합니다. 이렇게. 또 밑에도 더블 클릭. 그리고 또 면색도 또 아무 색이나 또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혹시 빠진 게 있나요? 없죠, 선생님. 빠진 거 없어요. 그죠? 빠진 거 없죠? 다 했죠? 자,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3번, 4번, 5번 문제도 끝났어요. 3번, 4번 문제도 끝났어요. 여기 수식 문제하고 이 부분. 자,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잘 이해 안 가는 게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다 잘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처음에 하는 뭐 어떻게 설명 모르겠어. 선생님, 컨트롤, 그리고 스포트 눌러서 세개 만들었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네, 복사하는 거 상장, 말씀이신가요? 네. 복사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하는 거 선생님 다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있는 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체 선택을 해서 개체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포함되는 것만 딜리트를 지우면 지워지죠. 그리고 다시 개체 선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원래 만들었던 자리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항상 경계선에다가.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선택을 할 때는 그냥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서 다 선택해도 되고 또는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에서 도형 메뉴에서 이 개체 선택을 해서 네모로 이렇게 그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만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제가 여기에다 복사를 안 하고 밑에다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런데 제가 얘를 복사할 때는 항상 도형을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원래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똑바로 내려오지 않죠, 저는. 제가 삐뚤삐뚤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옆에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맞춰지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잘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다 선택이 됐다면, 자,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를 때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자는 거예요.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 하나 눌렀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엄지로는 컨트롤 키, 그 다음에 검지로는 시프트 키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왼손에 시프트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준다고요. 복사할 때잖아. 이렇게. 그러면 옆에가 얘가 똑바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 오른쪽으로 안 가요. 밑에 칸만 요 간격만 잘 지정해서 그 다음에 여기 놓고 마우스 왼쪽만 놓으면 되죠. 자, 컨트롤 시프트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누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고요. 자, 띄우고. 그리고 다 만들어졌을 때 컨트롤 시프트를 띄면 되겠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배운 이 부분도 제가 기출문제를 올려드리면 그냥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한 달만 열심히 수고하시면 이제 한 달 후엔 자격증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도전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네, 말씀하세요. 아니신가요, 선생님? 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